자, 그다음 뒤쪽에 유리식과 유리함수 같이 봅시다. 유리식과 유리함수. 유리식이라는 거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야. 나타낼 수 있는 식. 그러니까 모든 다항함수는 다 유리함수가 될 것이고, 유리식에서 이렇게 다항식과 이렇게 분수식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분수식이라 한다. 그래서 뭐 다항식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유리식 성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 분수에서의 성질이랑 똑같아.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하는데, 다만 나누거나 곱할 때도 마찬가지로 둘 다 0이 아니어야 된다. 분모가 0일 수 없으니까 수학에서. 두 번째, 유리식 계산. 뭐 통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분수 계산을 똑같이 하면 되고, 곱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분수 곱셈하면 되는데, 나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지금 여기 파트가 좀 중요합니다. 파트가.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 이상이라면 나눠가지고 변형시켜라. 이건 뭐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이 부분 분수.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접할 거라서, 이 파트에서 처음 접할 거라서 굉장히 좀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친숙해지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 뭐 대수를 배우거나 계속 이제 나올 거라서. 이게 보면은 사실 뭐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자, 분모에서 이렇게 곱셈 형태에 있다면은 이걸 우리가 뺄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 곱셈을 이렇게 뺄셈으로. 그래서 사실 이 과정 자체가 뭐 엄청 새로운 그 과정은 아닌 게, 우리 통분이야. 통분의 역과정이라고 보면 돼. 통분. 왜냐면 그냥 여기서 이 부분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곱해서 나눠지니까 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A랑 B를 곱할 때 B-A 하기 때문에 이렇게 A랑 B 중에서 더 큰 거를 앞에 쓰는 게 편하겠지. 그래야 우리가 음수를 피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음수보다는 양수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B를 더 큰 거를 B로 선택하는 게 계산하기가 더 편할 것이다. 그래서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은, 언제 주로 쓰냐면은, 결국에는 이 뺄셈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뺄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어떤 식을 여러 개 더할 거야. 여러 개 더할 거야. 더할 건데, 이 부분분수를 이용한다면은 각각을 쪼개고 나서 더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쪼개는 상황에서 뺄셈이 등장해. 뺄셈이 등장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다 사라질 거야.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값이 부호는 반대고 식의 형태는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소거된 형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뺄셈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할 때 결국에는 뭐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결국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물려서 사라지고, 이렇게랑 이렇게도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랑 이렇게도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야. 남는 게 결국에는 첫 번째 항에서의 앞의 식과 마지막 항에서의 뒤에 있는 식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훨씬 편할 거 아니야.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걸 다 없애주고 날려주고,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뭐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의 용어는 아닌데 수학적으로는 용어가 있는 게 이 텔레스코핑이라는 용어가 있거든. 텔레스코프가 뭐야? 텔레스코프? 영어 잘 못해? 뭐야? 망원경. 왜 망원경을 하겠어? 봤듯이 여기 있는 게 원래 막 늘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싹 없애주잖아, 그지? 우리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쫙 폈다가 쫙 펼 수 있잖아, 그지? 그거랑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수학에서 이건 텔레스코핑이라 그래. 여기까지 몰라도 돼.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 기법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중간에 다 소거되는 기법, 그걸 텔레스코핑 기법이라 한다. 그다음에 분모 또는 분자가 분수식인 형태는 분자에다가
분모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분수식분의 분수식 같은 경우에. 그다음 비례식 경우 이것도 우리가 하나 정리해 봅시다. 이게 가비엘이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은 a분의 b는 b분의 c 아니 c분의 d는 2분의 f. 만약에 이렇게 성립하는 상황이 있었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립한다면은 이 값이랑 똑같은 게 a 플러스 c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d 플러스 f가 된다. 단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만 이거를 이용해 먹을 수 있어. c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언제 써먹으면 되냐면은 이 형태일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바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봐보자. 뒤쪽에 쭉 넘어가가지고 여기 1141번 요 문제. 가능한 모든 실수 피해 값을 한번 구해볼래. 지금 한번 풀어볼래? 잠깐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결국에는 방금 봤던 가비엘을 이용하면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z분의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여기 나오겠니? 그치? 맞아? 분모의 합분의 분자의 합인데 분자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우리가 두 개로 분류해야 한다.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 아닐 때랑 두 번째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은 이 값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라는 값이 y 마이너스 2z 되겠네.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2z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y 플러스 z는 2x, z 플러스 x는 2y 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가 2z, 2x, 2y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 여기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8 곱하기 x, y, z니까 p의 값은 8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는 p의 값이 8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래. 그럼 그냥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z, y 플러스 z는 마이너스 x, z 플러스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럼 이때 p의 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모든 p의 값의 합은 7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가비 예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다. 됐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가비 1위까지 우리가 방금 정리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분모의 값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두 가지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보여주면 된다. 근데 방금 우리 봤던 문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얘는 자 위의 문제에서는 x, y, z가 0이 아니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 여기도 이제 뭐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바로 그냥 이 경우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 되고, 그다음에 유리함수,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를 이제 유리함수 혹은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이 유리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1 때 배우는 이 반비례 함수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평행이 도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분모에 막 2차 함수 있거나 3차 함수가 있거나 3차식 있거나 그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아. 대부분 다루는 게 그냥 뭐다? 이 반비례 함수 y는 x분의 k, 이 반비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뭐 대칭도 시키거나 평행도 시킨 그런 함수만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따로 정의역이라는 언급이 없더라도 항상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0이 있도록 하는 그런 x값은 정의역에서 제외시켜야겠지. 그래서 그러한 x값만 제외시키고 나면은 나머지 그 원소들이 여기는 정의역의 원소가 된다. 그다음에 참고로 다음 정의역은 실수전체적이고 이건 뭐 알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에서 일단 k 값이 0이 아니어야겠지. 그냥 k 값이 0이면 그냥 y는 0이라서 그게 의미가 없잖아. 그냥 y는 0 삼수함수 x축이라서. 자, 점근선이라는 게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점점 근접해 가는 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점점 근접해 가는 선. 근데 점근선이라고 하면은 이 점근선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어. 실제로 유리함수 그래프에서는 안 만나, 점근선이랑 안 만났는데 실제로 모든 함수에서 점근선이랑 만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건 뭐 몰라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있는데 이 점근선이랑 무수히 많이 만나는 그런 함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게 계속 이렇게. 이것도 이제 얘가 점근선이거든. 이것도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직선이 점근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실제로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점근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점근선에는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물론 얘랑 안 만나겠지만. 그래서 점근선은 그냥 점점 다가가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0을 줘야 되고 x가 0 되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t역도 0이 될 수가 없어. 이 함수의 함수값을 0으로 하는 x값이 존재 안 하기 때문에 0도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이 유리함수들은 전부 다 x 값에서 하나 빠지고 y 값에서 하나 빠져. 그래서 이렇게 이 정근선 이렇게 x 정근선, y 정근선 이렇게 두 개 생길 거야. 여러분이 다루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그다음 유리함수 그래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제1,3,4분면 혹은 제2,3,4분, 2,4,4분면 이렇게 이 두 가지 개형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개형을 추론할 때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 왜냐면 얘 아니면 얘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단 이 기본 형태에서 평이동 시키기 전에 이 기본 형태에서 얘가 어떤 대칭이 있냐면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점대칭의 중심인 점은 항상 두 정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야. 그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그 정근선인지 몰라. 근데 이 점이 두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이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점대칭의 중심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점대칭의 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얘가 y는 x 위에 있거나 혹은 얘가 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랑 지금 이게 대칭일 거 아니야, 그렇지? 대칭일 건데 그때는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도 얘가 대칭일 거 아니야, 그렇지? 맞니? 대칭일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상황이나 아까 이 상황이나 둘 다 역함수랑 자기 자신의 그래프가 일치해. 역함수랑 자기 자신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함수 그래프가 그 그래프 자체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주어진 함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합니다. 그럼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다? 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됐어? 두 정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그래야만 대칭일 거니까. 되지? 그다음 아래 있는 이 다섯 번째는 그냥 방금 배웠던 유리함수를 그냥 평행이동한 것뿐이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한 거랑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냐면은 이 평행이동된 함수의 그래프를 절대값이요. 절대값이면 아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꺾어 올라오겠지, 그렇지? 꺾어 올라올 것인데 만약에 이 점근선이 얘가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아래에 있던 것도 같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꺾어 올라오진 이 그래프랑 어떤 상수 라인과의 교점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한 번씩 좀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데, 근데 사실 유리함수 그래프는 아까 개형이 몇 가지가 그랬어? 개형이 유리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다? 몇 가지야? 두 가지. 얘 아니면 얘라니까. 이렇게 제1,3이거나 제2,4거나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만 갖고 놀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관찰해주면은 충분히 케이스를 파악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점 PQ를 지나고 길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자, 왜 그러냐면은 원래 얘가 지금 길이가 1인 친구에 대해 대칭이었어. 길이 마이너스 1인 친구에 대해 대칭이었어. 근데 얘를 지금 단순히 평행 이동만 시킨 거야. 평행 이동만. 그렇지? 평행 이동만 시킨 거야. 그러면은 원래 길이 마이너스 1인 거랑 길이 1인 거에 대해서 여전히 대칭이겠지. 왜? 얘도 같이 P, Q만큼 대칭 평행 이동 시키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만약에 함수 fx가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따면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유리함수는 이 형태일 건데 이 형태는 전부 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역함수는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A랑 D는 자리를 바꿔주고 B랑 C는 각각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과정 있잖아. X랑 Y 자리 바꾼 다음에 Y에서 정리한다. 그 정리하면 이게 형태 나온 거야. 그래서 매번 정리하지 말고 정리된 걸 이용해서 일반화된 공식적으로 공식처럼 쓰자는 거지. 일반화 해가지고 한 번 정리해두면은 그걸 계속 쓰면 되는 거지. 매번 할 필요 없잖아. 일반화 해둬가지고 이걸 계속 이용하자. 네. 자, 그럼 뒤에 문제 좀 봐봅시다. 어, 1127번 풀어봅시다. 1127번. 자, 가봅시다. 자, 3이라는 게 1 곱하기 3분의 1. 그다음 5라는 건 3 곱하기 5. 그다음 35는 5 곱하기 7. 이렇게. 그다음 399는 19 곱하기 21이겠죠? 399가 400 빼기 1이니까 400 빼기 1이니까 얘는 20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합차 공식 쓰면은 19 곱하기 21 나오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한다? 부분분수 이용한다. 1 곱하기 3이라는 게 3에서 1 빼면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15분의 1도 3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에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와서 2분의 1에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이렇게가 다 소가 된다고. 남는 게 앞에 있는 거에 1, 마지막에 마이너스 21분의 1. 그럼 답이 앞에 2분의 1로 있으니까 3번 나오겠지? 21분의 20에서 2 나왔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부분분수 이용해서 중간에 싹 사라지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 한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다음에 좀 넘어가서
1136번 보자. 1136번.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136번. 자, 같이 봐봅시다. 일단 우리가 x 값이 0인가 아닌 건 알 수 있잖아, 그지? 0 대명수는 아니까. 그래서 x가 지금 0이 아닌 건 알 수 있어서 양변을 x로 나눠주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은 5가 되겠네. 그러면은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얼마 될까? 제곱하고 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2 나올 거니까 23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를 구할 수가 없어. 필요한 게 뭐야? x 마이너스 x분의 1이 필요해.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우리가 바로는 못 구하고 제곱해서 구할 수가 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서 2를 뺀 거지. 이 값은 21이 나오겠네.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루트 21이 나오겠니?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겠지만 x 값이 1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자, 얘랑 얘 곱하면은 이제 5루트 21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얘랑 얘 곱하면 답 나오겠지? 115루트 21 나오겠네. 됐어? 다음에 쭉 넘어가서 1145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얘가 지금 일반형으로 표현된 건데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x 플러스 1분의 지금 몫이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친구의 부호가 음수니까 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양수면은 제 1, 3, 4분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인 게 점근선, y 값이 2인 것도 점근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y가 지금 1 이하이거나 또는 y 값이 2분의 5 이상, 그다음에 5 이하라 그랬어. 그러면 1 이상이라 1 이하라 그랬으니까 대략적으로 y가 1이 있으면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2분의 5, 5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5, 여기가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될 거야. 근데 그러면 y 값이 1 이하인 거는 이 값이 언제 1이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줘야겠지. 그럼 이 형태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계산하기가. 그럼 얘랑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럼 x 값이 얼마인 거야? x 값이 2야? 잠깐만, 선생님 그래프를 잘못 그렸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야지, 그렇지?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가 다시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럼 지금 여기 그 점이 지금 x 100이잖아, 그치? 그러면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게 지금 x가 일단은 마이너스로 더 크고 2 이하다 이게 나오겠지. 어디서? 이 부분에서. 맞아? 그다음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얘를 이용해 볼까? 그러면 2분의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이다. x 값이 마이너스 7 나오겠네. 마이너스 7 나올 거야. 맞니? 마이너스 6분의 15 마이너스 15니까. 그다음 5인 거는 얘가 지금 3이니까 1 마이너스 2 나온가? 그치? 그냥 계산한 거야. 그러면 x 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7 이상 마이너스 2 이하네. 그럼 여기서 지금 총 6개 나오겠지. 여기서 몇 개? 3개 나오니? 그러면은 정의역 원소 중에서 정수인 거는 총 몇 개? 9개가 된다. 이렇게. 됐어? 다음에 뭐 평이동하는 거는 여러분 잘 씹으시고, 자 1153번 요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1153번.
자,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 정근선의 교점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듯이 2,1이야. 그치? 2,1. C가 지금 2,1. 그래서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고 싶다고 그랬는데 A는 X축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 관련 있고 B는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관련 있는데 그럼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Y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X 값이 0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K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니? 자,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뭘 이용해야 돼? 한 직선 위에, 그치?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A, B, 뭐 A, C, B, C 기울기 다 똑같다. 그럼 먼저 A, B A, C를 이용합시다. A, C 이용하면은 얘에서 얘를 뺀 값이 지금 4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과 지금 얘가 지금 두 점 A랑 C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야. 그 다음에 B랑 C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K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지금 4분의 K니까 4는 K 제곱 플러스 4K가 나온가? 좀 뭐 잘못됐지? 이거 뺐구나. 어디 틀렸니? K 플러스 4가 아니라 그럼 그냥 K인가? 그냥 K? 그냥 K? 민서야. A랑 C니까 오케이. 그럼 K 제곱이 4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왜 문제에서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K가 음수.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또 다음 주 화요일 나오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1104번까지 마무리합시다.